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무릎, 어깨, 손가락이 아픈 게 정상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서 관절이 아프고 뻣뻣해지고 결국 관절염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건 분명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아무런 대처도 안 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생각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관절염의 정확한 원인과 단계별 대처법, 그리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오늘 이 영상이 그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무엇보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관절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절염이라는 건 단순히 관절이 아프다라는 걸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 관절염이란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걸 의미합니다. 관절, 그러니까 뼈와 뼈가 맞닿는 부위에 붓기, 통증, 열감, 뻣뻣함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걸 통틀어 말하는데요. 이게 한두 번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 관절을 변형시키거나 일상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관절염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 흔히 골관절염이라고도 하죠. 이건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닳고 약해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오래 달린 차의 타이어가 마모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무릎, 고관절, 손가락 관절, 척추 같은 곳에 잘 생깁니다. 두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을 일으켜서 정상적인 관절을 적으로 착각하고 스스로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주로 3050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시니어분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통풍성 관절염, 건선 관절염, 감염성 관절염 등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관절염은 왜 생길까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노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고 뼈끼리 부딪히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깁니다. 여기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무릎이나 고관절은 특히 더 취약합니다. 비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체중이 늘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정확한 원인이 100% 밝혀진 건 아니지만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 흡연 호르몬 변화 등이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어떨까요? 초기에는 관절이 뻣뻣하고 약간 아프기만 하다가 점차 붓고 열이 나고 움직임이 불편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뻣뻣함이 심하다가 몇 시간 지나야 좀 풀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냥 놔두면 관절이 점점 변형되고 결국엔 걷기도 힘들어지고 손가락이 휘어지고 옷을 입거나 물건을 잡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어렵게 됩니다. 관절염을 단순히 늙어서 그런 거다라고 가볍게 여기면 정말 큰일 납니다. 문제를 인식해야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첫째,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관절이 뻣뻣하거나 아픈데도 참고 지내지 마시고 바로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전문의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간단한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 경우에 따라 MRI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 건강에 필수입니다. 특히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비부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무릎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체중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는 약 4kg의 추가 압력이 가해집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 치료입니다. 통증 완화에는 소염 진통제가 도움이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면역 억제제나 생물학적 제제 같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물론 의사의 진료 하에 정확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보조기구나 물리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 지팡이, 교정깔창 같은 보조기구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고 물리치료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절 손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수술 후 회복도 빠르고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 더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겁니다. 관절이 아픈데도 참고 지내거나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은 안 가시는 분들. 그러다 보면 관절 손상이 이미 너무 진행돼서 병원에 갔을 땐 수술밖에 답이 없습니다라는 말 듣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초기 관리만 잘해도 평생 수술 없이 지낼 수 있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결국 더 큰 고통과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절대 관절염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거나 아침에 관절이 굳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뒤에 영상을 보시면 무릎에 좋은 10분 스트레칭, 계단 오를 때 무릎 안 아프게 하는 법, 그리고 저충격 스트레칭과 의자에 앉아서 하는 관절 운동, 관절에 좋은 식단, 소개 관절에 좋은 하루 식단 샘플과 장보기 리스트까지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오늘 이 영상이 그 갈림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먼저 무릎에 좋은 10분 스트레칭, 계단 오를 때 무릎 안 아프게 하는 법, 그리고 저충격 스트레칭과 의자에 앉아서 하는 관절 운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걷기만 해도 시큰거리고 조금만 계단을 오르내려도 무릎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뻣뻣함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경험 사실 나이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참고 사는 게 답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한 관리와 실천 가능한 운동법만 제대로 알고 꾸준히 해주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근육을 강화하는 10분 스트레칭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계단 오를 때 무릎 안 아프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 마지막으로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는 저충격 관절 운동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꾸준히 실천하시면 정말 내 무릎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릎이라는 곳은 정말 기가 막히게 정교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그리고 그 사이를 부드럽게 보호해주는 연골, 그 주변을 감싸는 인대와 근육들이 서로 잘 맞물려서 걷고 앉고 일어서고 심지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연골이 닳고 근육은 약해지고 인대는 뻣뻣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이 쌓이기 시작하고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쉬기만 해야 한다는 건 반쪽짜리 해결책입니다. 오히려 너무 안 쓰면 더 뻣뻣해지고 근육은 더 약해지고 결국 무릎은 더 쉽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게 바로 저충격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은 안전하고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는 확실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께 정말 적합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10분 스트레칭, 천천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시고 두 발은 바닥에 안정적으로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뻗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리를 뻗을 때 허벅지 앞쪽과 무릎 주변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5초 유지, 다시 내려놓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걸 10번씩만 반복해도 무릎 주변 근육이 눈에 띄게 강화됩니다. 그 다음은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역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 수건이나 작은 공을 끼워 넣으세요. 그런 다음 무릎을 살짝 조여주는 겁니다. 이때 허벅지 안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겁니다. 5초 유지, 천천히 힘 빼기. 이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무릎의 안정성이 크게 좋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동작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겁니다. 무릎을 쭉 펴서 다리를 약간 들었다가 3초 정도 유지하고 내리는 걸 반복하는데 이때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무릎 관절을 지탱해주는 힘을 길러주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저충격으로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주면 무릎의 통증은 물론이고 앞으로 무릎 연골 손상을 예방하는 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계단 오를 때 무릎 안 아프게 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잘 모르고 계단을 오르다 보면 무릎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무릎보다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먼저 계단을 오르기 전에 몸을 가볍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올라가는 다리의 발바닥 전체를 계단에 올려놓는 게 핵심입니다. 앞꿈치만 디디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무릎에 충격이 고스란히 갑니다. 반드시 발 전체를 계단에 안정적으로 올리고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며 천천히 올라가세요. 급하게 뛰어 올라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계단을 내려올 때입니다. 내려올 때 무릎에 더 큰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오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더 아플까봐 걱정된다 하시는데요. 물론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지만 이렇게 저충격으로 특히 의자에 앉아서 하는 관절 운동은 오히려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을 보호해주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 운동 중 통증이 심해지거나 붓거나 열이 나는 경우는 반드시 운동을 중단하고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조금만 신경 쓰고 꾸준히 관리해주면 나이 들어서도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불편함 없이 여행도 다니시고 산책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절에 좋은 식단, 특히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과 관절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선, 견과류, 채소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관절이 아프고 뻣뻣해질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약이나 운동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식단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말 그대로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몸속의 관절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재료가 부족하면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식단만 잘 챙겨줘도 관절 통증을 줄이고 퇴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관절에 꼭 필요한 음식은 물론이고 특히 요즘 많이들 찾으시는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관절염에 좋은 생선, 견과류, 채소까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가이드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절의 핵심 재료가 뭘까요?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연골, 그 연골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속 콜라겐 양이 급격히 줄어들면 연골이 닳고 관절이 약해지고 결국 통증과 뻣뻣함 심할 경우엔 관절 변형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단을 통해 콜라겐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은 무엇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닭발, 돼지 껍데기, 도가니탕 같은 음식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음식에는 천연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게 이런 음식만 너무 과하게 드시면 지방이나 열량 섭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더 실용적이고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콜라겐 음식으로는 연어, 명태 껍질, 가자미 같은 생선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연어와 명태 껍질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면서도 콜라겐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관절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콜라겐이 체내에서 잘 합성되려면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콜라겐을 먹어도 비타민C가 부족하면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귤, 키위, 딸기, 브로콜리, 피망 같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도 함께 드셔야 관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관절염에 특히 좋은 음식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관절염은 단순히 연골이 닳는 것만이 아니라 몸속 만성 염증이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관절염 관리의 핵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 예를 들면 고등어, 연어, 참치,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을 때 통증과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또 중요한 식품군이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잣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하루에 한 줌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채소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양배추, 비트 같은 녹색 잎채소는 항염작용이 뛰어나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관절염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버섯, 마늘, 양파도 관절염과 관련된 염증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관절 건강을 지키는 식단의 핵심은 단순히 콜라겐 몇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몸속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약만 의지하거나 운동만 한다면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식단 속에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 염증을 줄여주는 생선, 견과류, 채소를 조금씩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 어깨, 손가락 관절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관절에 좋은 식단 요약표와 하루 실천 식단 예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함께 건강한 관절로 편안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